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따라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 보이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저도 되게 밝죠, 오늘. 네, 오늘 굉장히 밝으세요. 네. 자,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좀 이민 비자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네. 뭐 어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조지아주의 네. 그 런오프 상원 네. 의원에서 선거했는데 네. 지금 공화당을 꺾어 민주당 2명이 네.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세닛에. 네.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두 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상원이 50대 5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화당이 이제 50이고, 네. 이제 전에는 지난번까지는 공화당이 이제 그 컨트롤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5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무슨 결정을 할 때 상원 네. 하원을 보통 법이 통과가 되려면 상원 하원에서 다 패스를 해야 되는데, 네. 머저리티, 그러니까 50 이상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공화당 50명이 다 반대를 하더라도 나머지 그러니까 다 이제 승인을 하면 50, 50이 되니까 안 네.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죠. 뭐가 있냐? 네. 그 상원 의장이 있어요. 상원 네. 의장이 누구냐? 네. 부통령입니다. 네, 해리스 네. 부통령, 민주당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비록 50석 그걸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네. 결국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오랜 수건이던 여러 네. 가지 그 서류 포괄적 이민 그렇죠. 개혁안 이것이 네. 이제 바로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어제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 그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사무실로 전화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네. 대통령 선거보다 또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사실은 볼 네, 수 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굉장히 네. 굉장히 클로우스 컬이었는데 지난번에도 그래도 네, 네. 두 명이 다 네. 민주당으로 채워질까라는 네, 그런 네. 신랄 같은 바람이었는데 네. 그게 꿈이 채워졌어요. 이루어진 거예요. 네, 정말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100일 이내에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건 공공연하게 네, 네. 이제 밝혀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네. 발표를 하면 뭐해요?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의회에서 통과를 하려면은 상원, 하원에서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상원이 공화당이 컨트롤을 하면 결국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정말 그 개혁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힘겨운 싸움이 되고 또 네. 그냥 그 유야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정말 그린라이트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드림 법안이라든지 또 서류 미비자 구제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란 말이죠.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서류 미비자 구제안에 대한 그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단지 이제 100일 안에 내가 네. 프로포저를 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프로포저를 한다는 거는 쭉 안을 만들어서 음. 그거를 의회에서 통과해서 법으로 하게끔 이제 네. 그런 그 안을 상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 지금 서류 미비자들이 지금 1,100만 명이 넘는다고 나오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는 뭐 한인들도 뭐 20몇 명이 그렇죠. 되고 굉장히 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서류 미비로 몇 년을 있었는지 뭐 했는지 네.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이제 스팀 나올 거예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서류 미비다, 신분이 네. 없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그 베네핏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예전에 그 예를 보면은 네. 뭐 미국에서 뭐 5년 이상 살았던 사람, 뭐 네. 그러니까 언제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금 보고를 했던 사람 이렇게 제한을 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특히나 크리미널 레코드 즉 전과 기록이 없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안이 이렇게 나오면 좀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 여기서 오랫동안 네. 그 정말 그늘에서 숨죽이고 사셨던 그렇죠. 분들은 이제 네. 좀 뭔가 네. 좀 숨을 쉴 수 있는 네, 그런 네. 그 그렇죠. 틈보다는 네, 네. 굉장히 아주 앞으로 길이 쫙 펼쳐진 그렇죠. 터널의 끝에서 이렇게 빛이 보이는 네. 그렇게 나가는 네.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군요. 자, 지금 특히 그 다카 드리머들 네. 굉장히 지금 많이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카는 네. 사실 다카는 지금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우선은 지금은 예전대로 시행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말씀하시기를 그냥 취임 첫날 네. 뭐 다카는 예전대로 하는 걸로 네네. 돌려놓겠다. 근데 사실 지금은 거의 복원이 됐습니다. 네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터미네이트 시켰던 것이 다 복원이 됐는데 네. 어쨌든 다카는 그렇게 가는데 다카보다는 드림 법안이라는 게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다카는 그냥 그 합법적인 신분이라기보다는 추방을 유예를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노동카드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네. 나의 어떤 합법 신분을 줘서 내가 영주권을 할 수 있는 길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하지만 주림 법안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주리머들한테 네. 영주권 취득하고 나아가 시민권까지 갈 수 있는 패스를 만들어준다는 게 주림 법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뭐 다카를 복원한다 이런 거를 떠나서 조금 아까 저희 얘기 나눴던 서류 미비자 포괄적 개혁안처럼 같이 네. 묶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패스가 되고 법으로 네.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아마 같이 당연히 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서류 미비로 계신 분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오셔가지고 좀 비자 유지를 못하셔서 서류 미비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국경을 넘어와서 제3국에서 넘어오셔서 이제 서류 미비자이신 분들이 그쵸.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나눠지죠. 그렇게. 네네. 예. 그 예전에는 245I 조항이라는 네. 게 있어서 2000년에 네. 제3국에서 국경을 넘어오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맞아요. 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새로 좀 이렇게 발표될 이민 개혁안은 좀 이런 내용도 있을까요? 사실 그 서류 미비자 구제안 같은 것에서는 예전의 예를 보고 또 네. 그 상정이 됐다가 무산이 되고 했을 때를 보면 합법 비자로 들어와서 오볼 체류를 해갖고 서류 미비가 됐던 네. 아니면 뭐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던 그런 거는 보통 가리지 않았어요. 네네. 가리지 않고 다만 뭐 뭔가 그런 뭐 도덕적인 범죄에 연루가 됐다거나 무슨 네. 뭐 미미하더라도 무슨 전과 기록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지언정 네. 이렇게 국경 넘어서 들어왔냐 아니면 그냥 제대로 들어왔는데 비자 신분을 잃었냐 네. 이런 거는 보통 따지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네네. 이건 물론 나중에 청사진 펼쳐봐야 되지만 네. 제 생각에는 국경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이 네.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는 해당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네. 네. 그렇군요. 좀 더 네.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은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을 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 국경을 넘어서 비자 없이 들어오신 분들, 뭐 네. 무비자도 비자나 마찬가지니까 네네. 입국 심사를 안 받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리 시민권자 가족이 있더라도 네. 배우자가 뭐 그다음에 자녀가 뭐 이렇게 있더라도 네네.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는 신청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서류 미비자 구제안도 국경 넘어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혹시 안 될까라고 네. 좀 그러시는 그러네. 분들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뭐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네. 그게 나온 건 아니니까. 네.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그런 안이나 뭐 그걸 봤을 때 같이 아마 구제 대상이 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합니다. 충분히 네. 가능성이 네네. 있겠네요. 네네.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공적 부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관한 거거든요. 공적 부조요? 네. 공적 부조가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공적 네네. 부조를. 그래서 영주권 신청할 때 공적 부조에 관한 어마어마한 서류를 지금 집어넣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영주권이 기각을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네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을 모두 다 이제 그 백지화 시키는 그런 네. 일들을 행정명령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도 공적 부조 관련도 이것도 다시 리신, 그러니까 철회시키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을 합니다. 네. 공적 부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은 혜택이 포함이 되고 아니고 요거를 이제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업수당도 공적 부조인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실업수당, 생각하시거든요. 실업수당 지금 아직도 받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뭐 스티뮬러스 체크 받는다. 네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누차 공적 말씀드리지만 부조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네. 메디케이드 공적 부조인데 메디케이드 중에서도 네. 임신해서 받는 거, 네. 아기 낳고 60일까지 받는 거, 네네. 아이들이 받는 거 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위 프로그램은 그것도 아니에요. 네. 뭐 캐시 베네핏 같은 그거는 거를 당연히 받는다면 캐시 베네핏 공적 받는 부조예요. 거는 네.
사실 트럼프 이전에도 캐시 네. 베네핏 받는 게 있었어요. 그런 네. 거는 그때도 사실은 해당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푸스탬프는 예전에는 해당이 안 됐지만 지금 새로운 공적 부조 안에는 푸스탬프는 해당이 돼요. 그래서 네. 그거는 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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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앞서서 이제 건강보험을 좀 필수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요건 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얘기는 사실은 미국에서 하는 것보다도 외국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올 때 네. 이제 그때 들어와서 얼마 내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라. 그리고 네.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줘라라는 거였거든요. 미국에서 네. 영주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네. 하지만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 그 공적 부조에 관한 그런 서류를 제출할 때 네. I-944라는 양식이 있어요. 네. 거기 보면 건강보험이 있습니까? 라는 네.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있으면 건강보험 있는 걸 내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을 기각시키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비록 건강보험이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내가 자립해서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은 영주권을 기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건강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을 못 받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정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바뀌고 네, 맞아요. 네,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확실시 됐지만 그렇죠. 아직은 트럼프 행정부잖아요. 그렇죠. 아직 또 이제 뭘 14일 어떻게 남았나요? 뭘 어떻게 할지를 또 모르겠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31일에, 12월 네. 31일에. 네. 뭐냐하면, 12월 31일까지 뭐가 금지됐냐면, 해외에서 영주권 받는 거. 네. 그거 발급 중지됐었어요. 네네. 언제부터? 4월 달부터. 지난 네. 4월부터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네. 취업이민, 가족이민, 네. 다 그 비자 발급 정지됐습니다. 네네. 가족이민 중에서 물론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예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만 예외고 그게 다 정지가 됐었고 네. 그다음에 취업이민 중에서도 H-1B, 주재원 비자, 네. 뭐 J-1 비자 이런 것도 다 정지가 됐었는데 그게 12월 31일까지였어요. 네. 그래서 다들 야 드디어 이제 끝났다. 1월 네. 1일부터는 우리 이제 비자 인터뷰 예약하고 네. 나 지금 취업이민 신청한지 가족이민 신청한지 정말 오래됐는데 그렇죠. 이제 인터뷰 해갖고 영주권 받아서 들어오는구나. 음. 그리고 이제 주재원 파견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H-1B 승인 추첨되고 또 승인 받아갖고 한국에 있는데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터뷰를 1월 이후로 이제 다 잡아놓고 네네.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12월 31일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다시 3개월 연장한다 네. 하고 또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또 1월에 이런 게 좀 무산이 지금 됐는데 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이것도 다시 이제 없던 일로 하고 네. 이제부터 비자 발급한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네, 많긴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14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그쵸. 것처럼 뭔가를 또 네. 발표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발표해놓고 나중에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물르더라도 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하는 식이 네.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이 2주가 네. 좀 두렵습니다. 그렇죠. 네. 저기 희망적인 그런 기분도 있지만 또 뭘 할지 네, 모르니까 뭔가 마무리를 네. 잘해야 되는데 네. 어제 뭐 그런 그 국회 난동 사건을 보더라도 네. 뭔가 또 이제 뭐 특히 이민법 쪽에 그런 네. 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라든지 이제 네. 그런 거를 또 발표를 또 우르르 쏟아낼 수도 네.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좀 조용히 지나가기를 네, 정말 진심으로 정말요. 기원합니다. 네, 모든 네. 사람이 한 마음으로 바랄 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생활 상담 오직 한 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활 상담 오늘은 오직 한 길 이민법 한 분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조문경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변호사는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취업 비자를 비롯한 개인과 기업의 이민 비자에 관한 모든 법률 조언을 다루고 계십니다. 뉴저지 오피스 460 버긴 블러바드 스윗 넘버 305번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585-7409. 뉴욕 사무실은 164-01 노던 블러바드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18-539-7400번입니다. 변호사님,
네. 새해가 되고 또 네. 많은 분들이 뭔가 이민 정책이 변하고 굉장히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요, 네. 그러니까 전화 와서 잠깐 간단하게 네. 이게 그는 이제 무료로 좀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네. 한정적이에요. 네. 뭐 잠깐 하지. 저도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상담은 정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는 분에 한해서 계속 네. 진행을 해왔는데, 네네. 뭐, 상담비를 받고 네. 그랬는데, 제가 나름대로 작년에 그랬어요. 자,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어서 새 정부가 네. 들어왔으면, 그리고 또 이런 이민 개혁안 같은 게 네. 이제 터질 예정이면 네네. 아무래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또 어려운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뭔가 좀 무료로 상담을 좀, 몇 번이라도 좀 네네.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판이 깔렸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도 네. 바뀌고 상원 하원도 네. 이제 민주당이 컨트롤을 네. 할 수 있게 됐고 해서 제가 특히 뉴욕 노던 블루바르드에 네. 사무실이 있는데 네. 예, 거기서 제가 매주 한 번은 예약자에 한해서 그냥 네. 무료 상담을 받으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전화하셔서 미리 네. 예약하셔서 하시면 네네. 예, 제가 그날은 그러니까 무료로 그 서비스를 해드리는 네네. 대로 할애를 하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냥 대표 전화로 뉴욕이든 네. 뉴저지든 네. 201-585-7409로 전화하셔서 네. 뉴욕에서 무료 상담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예, 하시면 저희가 스케줄 잡아서 네. 그 예약하신 분에 한해서 예, 네. 제가 그 여러 가지 궁금했던 점들을 네. 예, 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특히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우신 상황에 네, 계신 그렇죠.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그런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분들한테 뭔가 좀 길을 열어드리는데 예, 네네. 도움이 되는 아우, 너무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네. 또 이렇게 또 네. 펼쳐주시고 계십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퀸즈 오피스에서요, 무료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201-585-7409번, 201-585-7409번으로 전화하셔서 퀸즈 오피스 무료 상담에 관해 여쭤보시고 예약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분이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체류하면서 1년이 다 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 입국을 못하고 계신 거죠. 이런 분들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네네네. 예, 네. 1년이 넘어서 그때 6개월 때는 그렇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또 질문하시, 이 네네. 질문이 정말 많아요. 네네. 전에도 제 기억에 비슷한 네.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6개월 안에 들어오시면 큰 문제가 없으세요. 네. 근데 이제 1년까지도 요즘에는 괜찮아요. 사실 네. 1년이 되면 내가 영주 의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네. 걸 입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뭐 세금 보고도 하고 있다. 미국에 가족도 있다. 미국에 뭐 집도 있다. 뭐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그래 들어가. 그리고 아니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들여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요즘 같은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 코로나 때문에 트래블이 힘들어서 네. 잠깐 갔다가 못 꼈다라든지 그런 별 무리 없이 오실 수가 있는데 지금 1년이 넘는다. 네. 근데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1년이 넘으면 보통 잘 영주권을 박탈하려고 하죠, 많이. 네. 그런데 이제 케이스,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요. 네. 1년 넘고 심지어 좀 더 넘었다 하더라도 네. 뭔가 그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내가 네. 뭐 아팠다 아니면 뭐 무슨 굉장히 그런 그 미국에 오지 못할 그런 네. 사유를 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서 증빙 서류를 같이 붙이면 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시간인가 언제 소개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스트로크가 와갖고 한국에서 네. 계속해서 병원에 있어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가족이 남편분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고 네. 와이프가 이제 그런 그렇게 병 때문에 수술 받고 이제 그러시면서 네. 1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상담을 이제 오셨어요. 네. 전화로 그 한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못 오시는 거는 아니고 내가 설명을 잘하면 된다. 그래서 의료 기록하고 그다음에 네. 미국에 뭐 집도 있고 미국에 생활의 터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설명을 해서 거의 2년 가까이 계셨는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네네. 하지만 나는 돌아오고 싶었다. 나는 미국에서 살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었다라는 거를
잘 얘기를 해서 들어왔어요. 네. 별 무리 없이.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질문하신 분도 그런 자료들, 그런 서류들을 네. 가지고 들어오실 때 설명을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 네. 하지만 뭐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웬만하면 6개월 안에 들어오시고 또 웬만하면 그래도 1년 안에 들어오시고 네. 1년이 넘으면 이제 좀 같이 힘들지. 변호사랑 해서 네. 준비를 좀 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 이민국 서비스들이 좀 이렇게 정체돼 있잖아요. 네, 많이 제한이 네. 많이 돼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인쿼리를 넣을 수가 있을까요? 인콰이리 나름인데요. 네. 내가 너무 안 나와요, 영주권이. 네. 인터뷰 일정이 남은 내 옆에 지인은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네. 그래요. 내 옆에 사람들은 신청한 지 나보다 늦게 했는데 벌써 인터뷰가 나왔다. 나왔다. 네. 그랬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어요. 물론 어느 네. 정도의 그런 프로세싱 타임이 있긴 하지만 개인별로 차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인콰이리를 넣죠. 네. 그래서 이민국에 넣으면 보통은 60일을 기다려라 그래요. 네네. 60일을 기다렸다 답을 줘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고 있다. 좀 기다려라. 그렇게 네네. 하고 한참 있다 또 넣으면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비슷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자꾸 찔러봐서 네. 뭔가 내 서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엄버스먼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요. 네. 그거를 또 신청을 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딜레이가 되고 인콰리를 몇 번이나 넣었는데도 지금 요지부동이다. 네.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대답을 해갖고 네네. 이민국이랑 접촉을 해서 네. 뭔가 좀 프로세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컨그레스워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희 사무실도 유별나게 다른 사람이랑은 틀리게 막 네. 2년이 넘도록 안 영주권, 나오는 결혼 분들이. 영주권인데 보통 네. 1년이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냥 내가 정말 운이 없구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별 이유 없이 그러는 네.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사항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들이 다카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스폰서가 취업 이민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아까 다카 얘기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다카가 합법 신분은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취업 이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는 거 외에 네. 그 외에 취업 이민이라든지 그 외에 영주권자의 자녀로 들어간다든가 어쨌든 이런 거는 다 네. 합법 신분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네네.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내가 신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다카는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 체류와 취업을 할 수 있게 노동카드를 발급을 해주는 건데 네. 합법 신분을 부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할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 다들 여기서 공부하고 네네. 사회의 일원이 돼서 세금 내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스폰서 입장에서 그래 내가 영주권 스폰서 해줄게 하는 네.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문의가 사실 많이 옵니다. 지금 네네네. 전화하셨던 그 분 말고도. 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취업 이민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신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 액트라든지 아니면 포괄적 이민 개혁안이 나와서 네. 사면처럼 신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프로포설이 나와서 통과가 네. 돼야지만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한 가지 그런 취업 이민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웨이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다른 또 복잡한 얘기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일단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네. 지금 취업 이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네. 다카 신분은 네. 합법적인 신분은 아니고 추방을 유예하고 체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취업하고,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취업 이민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네. 소식. 좀 기다리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희망적인 겁니다. 일이 있을 네네. 거예요. 예.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J1 인턴인데요. 곧 비자 만료가 되어서 학생 비자로 변경 신청 중입니다. 이번에 H1B 비자 추첨을 신청하고 싶은데 학생 비자 신청 중에 동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지금 이제 H1B 시즌이 곧 다가와서 H1B에 관한 질문이 이제 1월 이번 주부터 많이 네네.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지금 들어보니까 J1인데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하고 있으며 네. 동시에 H1B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가 네네네. 질문의 요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는데 학생 네. 비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라는 네. 그런 의도를 밝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H1B는 여기 남아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학생 비자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청하는 건 괜찮아. 이미 됐으니까. 네네. 됐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변경 신청 중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H1B 추첨 들어가서 이제 H1B를 또 신청하면 신청서가 2개가 있는데, 네. 심사를 할 때 실제 사례인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H1B가 H1B 신청을 하고 학생 비자를 같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학생 비자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이 왔어요. 네. 추가 서류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 끝나고 왜 너희 나라인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 네가 네. 말한 것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네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의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일단 학생 비자 신청하셨으니까 학생 비자 승인이 되면 이번 해에는 조금 참으시고 네. 학생 비자로 있으시다가 내년에 네. H1B를 신청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영주권을 받고 1년 후에 이혼을 하셨대요. 영주권 때문에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조인트 어카운트, 차 명의 등이 다 제 이름으로 돌려놨습니다. 제 이름으로? 네, 그러니까 이 사연을 주신 분 네네네. 이름으로 조인트 예. 어카운트를. 네. 네네. 영주권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100% 나온다고는 하는데 사기 결혼이었느냐 이렇게 좀 될까 봐서 걱정이 되신대요. 네. 사실 100% 나온다라는 거는 네. 글쎄 그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아무리 확실해도 100%라고 말은 감히 못해요. 네네. 왜냐하면 혹시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어서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서류를 보시고 거의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기 결혼 당연히 아니시고 결혼을 적법하게 했다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혼을 하는 커플들이 꽤 있는데 이제 2년 임시 영주권을 받으니까 그 네. 2년 있다가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을 할 때 배우자는 없으니까 혼자 신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혼자 신청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내가 증빙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같이 정말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라는 증빙 서류를 말로만은 필요 없어요. 네. 아무리 내가 나 영주권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고 뭐 이 사람 사랑해서 결혼했고 우리 같이 잘 살았는데 나중에 뭐 살다 보니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라고 하는데 말로만은 안 되고 네. 아까 그 조인 다큐먼트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서로 같이 공동 이름으로 된 뭐 렌트 계약서라든지 뭐 세금 보고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네. 게 쭉 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계셨고 그거를 다 확보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네.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돌려놓은 거는 뭐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그 외에 지인들의 뭐 진술서라든지 그렇게 갖고 신청을 하시고요. 네. 인터뷰를 또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네네. 그렇지 않으면 둘이 부부가 같이 하면 인터뷰 거의 안 하거든요. 정식 네네. 영주권 그 신청할 때는. 그래서 가셔서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걸 하시면 음. 저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다뤘는데 다 잘 됐어요. 결국은. 네네. 그러니까 또 지금 담당 변호사도 뭐 100% 될 정도로 괜찮다고 네네. 하시니까 네. 걱정은 하지 마시되 네. 서류는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둘이 뭐 예전에 좋았었던 시절에 갔었던 여행 갔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뭐 에어 항공 티켓이라든지 호텔 네. 예약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같이 같이 했던 했다는 것. 그런 것들 뭐 편지라든지 뭐 네. 카드 뭐 이런 네. 것들도 다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네. 준비를 잘 하시면 네.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20년 전에 비자 없이 캐나다로 넘어서 오셨대요. 예전에 이런 경우 참 많았어요. 네, 그쵸? 많죠. 네.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전자 여권 발급받아서 무이자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곧 21세가 되는데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사실 이분은요, 네. 여기서 굉장히 그 불법 체류를 오래 하셨다가, 네. 그냥 들어온 기록도 없고, 그냥 네네. 나갔다가, 네. 아무 그게 없으니까 전자여권 만들어서 이스타라는 그냥 그거 무비자 신청해서 쉽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사실 가능해요, 하기는. 네네. 왜냐면, 나는 뭐 불법 체류한 적, 물론 무비자 신청할 때 질문이 있어요. 네. 미국에서
뭐 오볼 체류하거나 법을 네. 어긴 적 있습니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네. 나왔죠. 거기 네. S라면 안 나오는데 네. 일단 거기 이제 거짓말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잘 들어오셨는데 일단 비자를 받고 들어오셨으니까 시민권자의 자녀가 있으면 시민권자의 부모로 그 자녀가 21세가 넘으면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죠. 하실 수는 네. 있는데 예전 기록이 문제가 되죠. 물론 네. 계속 거짓말로 밀고 가면 모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 케이스죠. 우선은 잘못을 한 게 뭐냐면 우선은 불법 치료하셨어요. 불법 치료 그렇죠. 1년 이상 하면 원래는 10년 입국 금지예요. 네네. 그런데 들어왔잖아요. 불법 네. 치료를 1년 이상 했으니까 영주권 10년이 네네. 되기 전에는 다시 미국으로 못 오시는데 오신 거. 네. 그다음에 무비자 신청할 때 또 거짓말한 거.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다 묶여져가지고 사실 네. 영주권 자격은 안 되십니다. 안 되시는데 네. 주위에 보면 그냥 그렇게 들어오셔서 다 거짓말로 해서 받으신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그거는 이민국이 이제 그 예전의 사실을 모르고 네. 그렇게 준 거긴 한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크게 되는 게 네.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아이를 통해서 한다는데 네. 아니 그러면 미국에 뭘로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자기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내 아이인데 물론 뭐 아버지면 엄마인지 아진지 네, 아버지인지 말씀 안 모르겠어요. 하셨죠. 네. 네. 그냥 내가 여기서 출산을 했으면 내가 여기서 그러면 있었다는 거를 말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그 불법적인 일이고 네. 근데 그냥 뭐 한번 뭐 이렇게 해볼게라고 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네. 이거는 네. 딱 그 아이 태어난 기록이 있으니까 네. 네. 그냥 기다렸다가 이민 개혁안 바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민 예, 개혁안이 예. 또 있으니까 그걸 또 바라보시는 거죠. 이렇게 신청했다가 거짓말했다고 거절되면요 이민 개혁안이 나와도 자격이 안 되세요. 네, 이민 사기로 엮여져서. 네. 또. 그렇게 네. 되면 추방이 될 수도 네. 있나요? 그렇죠. 추방되죠. 그리고 네네. 입국 금지를 당할 수도 예, 있는 사안이군요. 추방이 됩니다. 그런 네, 분들은. 네.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네, 어려운 문제예요. 좀 자세히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네. 자, 다음 질문이에요. 영주권자인데요. 제가 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2년간 있었고 세금 보고도 비거주자 자격으로 했습니다. 지난 연말 미국에 들어왔고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어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지금 그러니까 재입국 허가서 받아서 2년 동안 한국에 계시다가 연말에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네. 시민권을 지금 신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민권이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고 그 네. 5년 사이에 2년 반 동안 미국에 있었으면 그 자격이 되세요. 아마 네. 그러니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2년 동안 한국에 계속 계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는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네. 그 2년 있다가 미국에 들어오신 다음부터예요.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5년 연속으로 5년을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연속성이 끊어지는 게 해외에 나갔다가 6개월 이상 있으면 연속성이 끊어져요. 그래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나는 뭐 2년 받았으니까 나갔다 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하시면 그거는 오산이고 네네.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다시 5년, 적어도 4년 반, 4년 이상은 있으셔야지 이게 네. 자격을 따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지금 시민권 못 하세요. 그 아. 5년 연속 거주 의무 그 기간이 네네.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하셨어도 안 되는 건가요? 세금 보고랑 관계가 없어요. 네. 그거는 세금 보고랑 관계가 없이 일단 미국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외국에 왔다 갔다 한 게 6개월 이상 넘었으면 그게 끊어지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들어오신 다음에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시간을 따져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하나는 세금 보고를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비거주자는 자격으로. 왜냐하면 미국에서 거주를 안 했으니까 비거주자로 한 건데 네.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만 안 돼요. 그럼 내가 영주 의도를 포기하는 네. 것처럼 간주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굉장히 이분도 복잡한 문제인데 네. 시간이 조금 지금 네. 뭐 해서 깊은 그 설명은 자세히 못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영주권자들 해외에 오래 계신다고 해서 세법상 그냥 비거주자니까 비거주자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네. 근데 꼭 이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냥 세무사, 그러니까 세계사님 얘기만 듣고 세법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네.
하지만 이민법적으로는 비거주자로 하면 나는 이제 뭐 영주, 거주 아니다, 거주자 아니다, 영주권으로 거주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걸로 네, 그렇게 네.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네. 시민권 신청할 때도 문제가 되세요. 시민권 할 그렇군요. 때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노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스를 하거나 이러면은 또 그게 문제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노를 하면 또 그 거짓말이고.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두 가지 그 이슈가 있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네. 네.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네.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생활상담입니다. 네. 네, 저희 아들 그 시민권 문제로 제가 전화드려봤는데요. 네. 시민권 문제. 좀 네. 이렇게 서류 접수할 때 네. 아들이 질문 사항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집 모계지를 낸다고 착각해서 서류에다가 이제 했는데 네. 그것이 인터뷰 가서 거짓말로 판명이 나가지고 다시 접수를 했거든요. 네. 그게 2018년 8월 20일 날 서류를 재접수했는데 다시 이게 여기까지 기다려도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드님이 처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집 모기지를 낸다고 하는 질문이 뭔지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시민권 신청할 때 그런 질문은 없는데 네. 어쨌든 뭔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시민권이 거절이 됐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어필을 안 하고 그냥 재신청을 한 거예요. 나는 좀 억울해서 그렇다는 말씀인 뜻이죠. 그쵸? 네네. 예. 민권센터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그 거짓말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좀 보고선 리뷰를 하고 나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 거짓말을 해서 거절된 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정확히 지금 모르니까. 그리고 아버님 네. 말씀도 모기지 말씀하셨는데 시민권 네. 질문에 그런 건 없는데 어떤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2018년 했는데 아직도 그 없다는 거는 전에 네. 거랑 같이 물려서 굉장히 그런 그러니까 리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게 거절이 됐는데 이제 또 다시 바로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인콰이리 얘기했는데 일단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한 2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민국에다가 일단 인콰이리를 넣어 보시고 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진행을 이제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전 거랑 물려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전화나 이메일로 해서 케이스 그 인콰이리를 접수를 하세요. 케이스 인콰이어를. 네네네. 예. 내 거 어떻게 됐는지 좀 봐달라. 너무 오래 가고 있다. 그렇게. 예. 이민국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네네네. 예. 예. 케이스 인콰이어. 네, 이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민국 일단 그 사이트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네. 할 수 있는 그 번호나 이메일 어카운트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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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201-585-7409번입니다. 201-585-740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이 인포메이션을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쵸? 네. 아까 우리가 인쿼리 얘기했는데, 네. 이민국 사이트에서 이제 인쿼리를 신청을 할 수가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궁금한 네, 게 이제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각자 따로따로 케이스 넘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따로따로 같이 인쿼리를 각자 따로따로 신청을 각자 해야 되나요? 이제 번호가 틀리니까 네. 접수 번호별로 가거든요. 네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뭐 이렇게 파일링 데이트를 넣는 것도 있고, 맞아요. 네. 예. 이게 파일링 데이트라는 게 내가 접수한 접수 날을 날짜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접수증에 보면 날짜가 프라이어티 있어요. 그 데이트라고 네? 무슨 첫 번째 날짜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네, 접수 네. 날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접수 번호가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접수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접수증을 잘 모아 두셨다가 필요할 네. 때 인쿼리를 넣으시고 인쿼리가 안 되면
그다음에 옴부즈맨. 네, 엄부스만 또 나가요. 네. 그래도 예. 또 답이 없다면 콩그레스 의원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민법에 대해서 조금 밝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상담을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은 201-585-7409 또한 무료 상담 퀸즈 오피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시 201-585-7409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대망의 네.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른 해의 그런 대망의 새해랑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기쁜 일, 웃는 일, 예, 좋은 일 많은 그런 네.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